뜻을 이루지 못해 시리에 빠진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매일 복권에 당첨돼 일확천금을 얻는 행운을 꿈꿨다. 그러면서 그는 2, 3일에 한 번씩 교회로 가 기도를 드렸다. 주님,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이리 독실하니 부디 제가 복권에 당첨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주 이 일을 반복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복권에 당첨되지 못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젊은이는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고 기도를 할 때도 불만이 먼저 튀어나왔다. 주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때 낮고 힘있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동안 너의 기도를 모두 듣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적어도 네가 먼저 복권을 사야 하지 않겠느냐?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유난히 하버드 대학과 관련된 도서들이 많이 출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권을 골라봤습니다. 출판사 다연에서 펴낸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인데요. 하버드대 교수들의 수업 내용과 하버드대 출신 엘리트들의 성공 사례를 담은 책입니다. 저자인 수리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하버드 관리학 전임 강사로 활동하며 세계 유수 기업들의 관리자들 대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먼저 하버드 대학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하버드 대학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시에 있고요. 미국 동부 8개 명문 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습니다. 1636년 영국 식민지 상태에서 설립된 미국 최초의 대학입니다. 처음에는 설립 당시 지명을 따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정해졌고 목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1638년에 존 하버드 목사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면서 그가 소장했던 400여 권의 도서와 재산의 절반을 대학에 기증했는데 이러한 그의 공적을 기려 교명을 하버드 칼리지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고 48명의 노벨상 수상자, 32명의 국가 수반, 48명의 퓰리처상 수상자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유명인사를 배출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하버드 정신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럼 본문의 글을 통해 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성의 씨앗을 심어 운명을 수확하라. 한 기자가 투자계의 대부 모건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성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에 기자는 다시 물었다. 그럼 자본과 자금 중에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자 모건은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 바로 대답했다. 자금보다는 자본이 더 중요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성입니다. 하버드에 내노라 하는 인사들의 성공 궤적을 짚어가다 보면 그들의 성공이 지극히 필연적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인성이라는 무적의 무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이란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 및 행동 양식에서 드러나는 개개인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는 한 사람의 자아실현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즉, 어떠한 인성을 지녔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고 습관을 만들며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교수이자 유명한 교육가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성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운명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1998년 5월 워싱턴 대학교에서 세계적인 부호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의 초청 강연이 이루어졌다. 350명의 학생이 세계적 명사의 강연을 듣는 행운을 누린 가운데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때 한 학생이 물었다. 신보다 더 부자가 된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성공이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에 학생이 던진 질문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꽤나 대답하기 까다로울 법한 문제였다. 그러나 버핏의 대답은 간명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비결은 좋은 머리가 아니라 인성입니다. 그러자 빌 게이츠가 그의 말을 거들었다. 저도 버핏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공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놀랍도록 닮아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성이 그러하다. 하버드대에서는 하버드 인성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을 정도로 훌륭한 인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에는 용감함, 강인함, 독립적 사고력, 겸손함, 부지런함, 배움을 향한 열정과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좋은 인성을 지닌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정신과 바른 행동 자세로 일상생활은 물론 학업이나 일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나아가 더 나은 자아를 만들 수 있다.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때 열병을 앓아 시력과 청력을 잃은 헬렌 켈러는 그렇게 일생을 소리 없는 어둠 속에서 지냈다. 어둠과 적막은 사람의 성격마저도 바꿔놓을 만큼 미칠 듯한 고통을 선사한다. 더군다나 그녀는 어린아이였으니 더욱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헬렌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삶을 사랑했고 빛을 갈망했다. 그렇기에 얼마 후 그녀는 다른 감각기관을 이용해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손에 닿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만지고 냄새도 맡아보면서 조금씩 상대를 식별하고 식물을 구분하는 한편 지면의 촉감으로 정원의 위치까지 분별해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녀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흉내내 우유짜기, 밀가루 반죽하기 등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시청각적 장애인이 어둠을 벗어나 진정한 빛을 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글 공부도 시작했다. 물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녀가 글을 깨우치고 익히려면 일반인에 비해 몇 배 이상의 인내심이 필요했다. 촉각으로 가정교사 설리번의 목돌림은 물론 입과 안면의 움직임까지 읽어야 했기에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기까지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배운 글자나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이렇게 일반인을 뛰어넘는 의지와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결국 그녀는 책을 읽고 말하는 법을 깨우쳤고 우수한 성적으로 당당히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했다. 재학 시절에도 그녀의 노력과 인내심은 빛을 발했다. 당시에는 점자로 된 교재가 거의 없었기에 다른 사람이 학습 내용을 그녀의 손바닥에 일일이 적어주어야 했고 이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학생들이 밖에서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길 때에도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쏟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였다. 영어에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까지 섭렵하며
박식한 여성으로 거듭난 그녀는 훗날 저명한 작가이자 교육자가 되어 세계의 각지를 돌며 시각장애인의 복지와 교육 사업에 힘썼다. 이렇듯 좋은 인성을 두루 갖추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장애도 성공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원동력으로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나의 평생을 빛나게 할 인성의 힘을 믿어라. 자아를 실현하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첫걸음은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이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제롬 케이건이 아동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기질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후천적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빌 게이츠를 보라. 어려서부터 명석한 두뇌를 뽐내며 유복한 가정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그는 한때 고집스러울 뿐더러 우월감 또한 대단했다.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다른 사람 탓부터 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훗날 그는 숱한 담금질을 통해 조금씩 자기의 인성을 가다듬었고 결국 수많은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제국을 건설하며 세계적 부호의 왕좌에 올랐다. 천재가 되고 싶다면 배움을 즐겨라. 천재는 대개 학구적이다. 하버드대에 전해 내려오는 격언들이 그 방증이다. 가을 거지가 끝나면 가을 파종을 시작하듯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라.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배움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이다. 어느 학교, 어느 반이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고 어느 직장이든 특히 일을 더 잘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직원이 있다. 처한 환경은 같은데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는 걸까? 이에 대해 하버드대에서 내놓은 답은 다음과 같다. 천재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배움을 즐겨야 하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이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다는 하버드대 1학년 학생들의 전형적인 커리큘럼을 살펴보자. 하버드대는 1학년 학생이 받아야 할 수업을 대충 나열해도 30여 개가 될 정도로 학습 강도가 높다. 학생들은 보통 매주 80분짜리 오전 강의 3개를 들어야 하고 매 강의마다 과제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대학교 수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들의 경우 몇십 페이지의 리포트를 준비하는 데만도 서너 시간이 걸린다. 거기에 수업, 과외, 스터디 그룹 활동까지 소화하려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13시간에서 18시간을 공부에 할애하는 셈이다. 그래서 하버드대 학생들은 거의 매일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하다 늦은막이 잠자리에 든다. 가을 거지가 끝나면 가을 파종을 시작하듯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라.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버드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 같은 격언들은 모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성공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부러워해 마지 않는 하버드대 출신 엘리트들 중에서 학구파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타이완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결심한 타이완 고고학의 권위자 장광진은 자신이 바라던 대로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해 인류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하버드대의 박사 배출 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그에게는 그야말로 멀고도 험난한 배움의 길이었다. 대학원생 시절 그는 대다수의 하버드 재학생이 그러하듯 세상과 단절된 치열한 삶을 살았다. 일주일 안에 읽어야 할 책과 작성해야 할 리포트며 논문이 줄지어 있었기에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도 채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의 시간표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여유 시간은 없었다. 오죽하면 하버드대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있는 보스턴을 그는 졸업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구술 시험이 있던 날, 그는 그동안 쌓은 풍부한 지식을 무기로 교수들의 질문 공세를 훌륭히 막아냈다. 막힘없이 구체적인 논거를 대며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을 내는 그를 보고 더 이상 추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교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험에 통과했음을 알리며 축하의 악수를 건넸다. 30분이 채 되기도 전에 시험을 통과한 그는 그 자리에서 인류학 조교수로 채용되는 쾌거까지 이루었다. 그 후 그는 무수히 많은 강연, 원탁회의, 세미나, 연회 등을 통해 중국 고고학의 성과를 서양에 소개하는 한편 서양의 고고학 이론과 방법을 다시 중국에 전파해 고고학 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며 명성을 떨쳤다. 이렇듯 꾸준하고 부지런한 배움은 천재를 만들고 더 나아가 독보적인 자아를 만든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성실히 배움에 임하라.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천재라는 타이틀의 새 주인은 바로 내가 될 것이요. 열성적으로 배움에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어도 성공에서 멀어질 것이다. 송대의 정치가이자 이름난 개혁가 왕안석이 글 속에서 언급한 방중영처럼 말이다. 방중영은 5살 때부터 시를 지어 마을에서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시를 지어달라고 청하는 일이 잦아지자 그의 아버지는 그날로 아들의 학업을 중단시켰다. 아들을 데리고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로써 방중영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를 써주고 돈벌이를 했다. 물론 어린 나이였던 그도 이처럼 자유로운 생활이 싫지 않았다. 그렇게 점점 공부를 소홀히 하며 배움에서 멀어진 방중영은 급기야 10대가 될 무렵에는 원래 지니고 있던 재능마저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 한 사람이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기회, 천부적 재능 등 외재적 요소가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을 향한 열정과 스스로의 노력이다.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이 곧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대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70 넘은 고령의 나이로 로마군의 침략에 맞서 그리스를 구해낸 것도 모두 그의 빛나는 지식 덕분이었다. 당시 그는 직접 발명한 거대한 포물 면거울로 빛을 모아 로마군 진영을 불바다로 만드는가 하면 큰 돌을 빠른 속도로 투척할 수 있는 투석기를 고안해 로마군의 성벽 접근을 차단했다. 그의 활약에 로마군의 지휘관은 아르키메데스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팔이 100개 달린 거인 삼형제인 헤카톤 케이르에 비유하며 혀를 내둘렀다.
지식은 곧 힘이요. 운명을 바꾸는 황금 열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움을 즐기고 풍부한 지식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요. 더 나아가 자아를 실현하고 빛나는 업적을 세우는 길이다. 하버드대 학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바로 그 산증인이다.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포드는 한때 기계 공장에서 주급 $2를 받으며 일했다. 학력이라고 해봐야 초등학교 디트로이트의 야간 직업학교를 다닌 것이 전부였던 그는 설계도를 작성할 줄도 로드맵을 볼 줄도 몰랐지만 배움을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는 밤낮 없이 책에서 손을 떼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계에 관한 책은 한번 펼쳤다 하면 덮을 줄을 몰랐다.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서점에 들러 기계 관련 책을 구입해 읽는 것이 그의 낙이기도 했다. 그는 책 속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많은 실전 지식을 얻고자 했다. 에디슨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입사 후 참새가 방앗간을 드나들듯 수시로 기계실을 들락거리며 선배들에게 지식을 배우던 그는 훗날 그 능력을 인정받아 기계공으로 승진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람은 높은 곳으로 향한다고 했던가. 풍부한 지식과 원대한 포부를 지녔던 포드 역시 한 단계 도약을 꿈꾸며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누군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발전 잠재력을 직감한 것이다. 그는 그 길로 에디슨이 운영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신형 교통수단 개발을 위한 실험에 전력을 다했다. 관련 분야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은 배움을 통해 메워나갔다.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만들면서 그는 여러 차례 에디슨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인류 작가, 교육가, 과학자, 정치가와의 폭넓은 교류로 많은 배움을 얻었다. 그리고 드디어 1892년 자동차 테스트와 조립에 성공해 세계 최초의 T형 자동차를 세상에 선보였다. 성공하여 이름을 날린 후 한 기자가 인터뷰 중 그에게 돈 버는 비결을 물었고 포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축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저축보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일단 유익한 책을 사서 읽는데 돈을 투자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군요. 책을 통해 더 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저축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진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포드는 세계 최초의 T형 자동차 개발에 성공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동차 업계의 발전을 이끌었다. 만약 그가 기계 분야의 책을 탐독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움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평생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포드와 같은 인생 역전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배워라.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니 기억하라. 배움을 즐기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남다른 개성을 잃지 마라. 어떤 이가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윌리엄 제임스에게 물었다. 하버드대의 교육 방식 중에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윌리엄 제임스는 대답했다.
학생들이 독자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입니다. 만약 언젠가 학교가 학생들을 단조롭고 획일적인 틀에 가두려고 한다면 하버드대의 명성이 다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사람을 모두 똑같이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버드대의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남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개성이란 무엇일까? 사전에서는 주도용 성격의 지표이기도 한 개성을 일정한 사회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한 사람의 고유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타인과는 다른 특징, 즉 독특한 성격적 매력이 곧 개성이며, 개성은 한 사람의 언행이나 말투,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건을 대하는 모습 등에서 표출된다. 개성은 하버드대가 가장 중시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학과 성적이 그리 높지 않더라도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버드대에서는 개성을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한마디로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개성 있는 학생이다. 그렇다면 하버드대는 왜 이처럼 개성을 중시할까? 자아가 태어나는 토대가 바로 자기이기 때문이다. 자기는 자아가 의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잠재성으로 자아가 의식적으로 가능성의 영역을 탐색할 때만 자기가 발견되고 실현된다. 따라서 갇혀있던 나를 넘어 진정한 나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끊임없이 자기를 가다듬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고 진정한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개성 있는 자아를 실현하는 것. 이는 하버드대 출신들이 추구하는 바이자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문제는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평범함을 벗어던질 수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왜일까? 차별화된 사고력의 부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아마도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생존을 위해 또는 경쟁의 치열함 때문에 조금씩 자신을 바꿔 일반화된 패턴에 구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성을 잃어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개성을 잃으면 자아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아를 잃으면 아무것도 잃을 수 없다. 어려서부터 서예를 좋아하던 한 소년이 있었다. 이 소년은 9살 때 일본 청소년 서예전에 작품을 출품했는데 이때 출품한 4점의 작품이 개인 소장용으로 총 1,400만 엔에 판매되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일본의 유명 서예가 오다 손부는 이 소년이 장차 일본의 서예계를 빛낼 신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 서예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히 활동하는 서예가 중 소년의 이름은 없었다. 도대체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고 보니 신동 소리를 듣던 이 소년은 왕이지의 서법에 심취해 열심히 일을 연습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진짜 왕이지의 작품으로 보일 정도로 유사하게 필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그의 개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아무런 특색도 창의성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작품은 자연스레 다른 사람의 작품에 묻혔던 것이다. 남다른 개성은 곧 자신 특유의 상징이 되어 완전한 자아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금을 막론하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자신만의 개성을 고수하며 관행이나 풍습에 과감히 도전하지 않았던가? 많은 하버드 대학생이 존경할 만한 성공 인사로 손꼽는 스티브 잡스만 해도 그렇다. 잡스는 누가 봐도 개성이 강했고 그의 뚜렷한 개성은 그가 자아를 실현하고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유년 시절 스티브 잡스는 사고뭉치였다. 똑똑한 머리로 공부보다는 장난을 치는데 더 관심이 많아 선생님은 물론 그의 부모까지도 걱정할 정도였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도 그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었다. 그의 부모가 그런 그를 설득해 결국 대학에 진학은 했지만 그가 선택한 곳은 버클리처럼 학비가 비교적 싼 공립대학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도 아닌 사립대학교 리드 컬리지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버클리나 스탠퍼드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그곳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그곳에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에 진학한다면 스탠포드보다는 더 예술적이고 재미있는 학교에 다니길 원했다. 그런 의미에서 리드 컬리지는 개방적인 학풍으로 이름난 곳으로 각종 유행과 반항 사상의 발원지이자 집산지였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곳에서의 배움을 통해 틀에 박힌 컴퓨터 디자인에 예술적 감각을 불어넣을 힘을 키웠고 그 결과 아이콘의 색깔부터 라디안의 설정, 폰트의 경사각 등까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두 획기적인 제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 스티브 잡스의 또 다른 성격적 특징을 꼽자면 독단과 독선이다.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주의였던 그는 무리와 어울리기보다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타인을 통제하길 좋아했다. 그 탓에 그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언쟁을 벌이는 일이 잦았고 직원들에게도 독소를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경영 스타일로 직원들과 이사회의 강력한 불만을 산 그는 결국 1985년 애플에서 쫓겨났다. 훗날 그는 당시의 사건이 자신에게도 꽤나 충격이었다며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강력한 어퍼컷을 맞고 저 멀리 나가 떨어진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뛰어난 능력 덕분에 1997년 다시 애플로 복귀했지만 그는 여전히 타인에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을 믿었다. 독특한 개성을 지녀야만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시간이 있든 없든 그는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개발팀 직원을 불러 모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직성이 풀렸다.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한 중에도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일들을 뚝심 있게 해나가며 애플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었다. 성공은 소수의 게임입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특별 강연에서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통속적인 견해나 도그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타인의 견해가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삼키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내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남다른 개성을 지녀야 독보적인 자아를 만들 수 있다. 당신의 개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과연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종이 한 장을 꺼내 자신의 답을 적어보자. 자신의 답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예 답을 쓰지 못한다면 이는 어떻게 자신의 개성을 만들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뜻이다. 남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의욕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그러니 행여 누군가 당신에게 의욕의 눈초리를 보내더라도 겁내지 마라. 주변 사람들의 배척은 당신이 곧 성공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지표이니까 말이다. 기억하라. 진짜 개성을 지닌 사람은 절대 타인의 의욕과 비웃음에 의기소침해지거나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램 차라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MBA와 DBA 학위를 보유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훌륭한 교수이다. 그는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이상이 전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고 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목표와 결과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하버드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애초에 정확한 이상 또는 목표를 정했고 그들이 바로 이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꾸준히 움직였기 때문이다. 자카르타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나의 꿈, 나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제목으로 글짓기를 시키고 있었다. 학생들 중에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아이도 있었고 선생님이나 의사를 꿈꾸는 아이도 있었다. 그런데 한 남학생이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썼다. 남학생의 장래 희망을 들은 같은 반 친구들은 모두 크게 웃었다. 남학생이 실현할 가능성이 없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생님 역시 그가 그저 말해본 것이라고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남학생은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었다. 그 후 남학생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하버드대 로스쿨에 입학해 나중에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그 후 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가정 형편이 평범한 그는 경선 비용을 얻기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고 열심히 몇 개 주를 돌며 기업과 대학 등에서 자신의 관점을 널리 알렸다. 결국 그는 미국 제44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되어 그의 꿈을 실현했다. 바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성공 스토리다. 행동은 빈 말보다 강한 힘을 발휘한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에 옮겨라. 중요한 건 실천이다. 그린은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 학자다. 그는 강연을 할 때 항상 청중에게 우스갯소리로 미국 최대의 특송업체 페덱스를 사실은 자신이 발명했다고 말한다. 그린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다. 그는 확실히 그런 생각을 했었다. 1960년대 청년 그린이 막 사회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어떻게 하면 문서를 정해진 시간 안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 다른 한 도시로 보낼 수 있을까를 매일 고심했다. 당시 그는 목적지에 상관없이 중요한 문서를 24시간 안에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몇 년간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프레드 스미스가 이러한 생각을 정말로 현실로 만들어 성공을 거두고 나서야 그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
이 일은 저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둘러 몸을 움직여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눈앞에서 성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는 이어 말했다. 물론 지금 제가 거둔 성공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실천한 결과입니다. 누구나 성공을 갈망한다. 하지만 탁상 공론만 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분명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아이디어가 있었던 그린을 보라. 몇 년 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 실현할 수 있었던 성공과 명예의 기회를 날리지 않았는가. 그러니 제대로 실천에 옮겨라.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계획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1000개를 생각해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ABB의 회장 퍼시 바레빅은 성공의 5%는 전략이고 95%가 행동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버드대에서 자주 언급되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앤서니 지나가 하버드 예술단의 뮤지컬 배우로 활동할 당시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꿈을 이야기하곤 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여행을 갈 거예요. 그런 다음 뉴욕 브로드웨이에 가서 훌륭한 주연 배우가 될 겁니다. 이튿날 진아의 지도교수가 그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자네에게 여행 후 브로드웨이를 가는 것과 졸업 후 브로드웨이에 가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해보니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낀 그녀는 1개월 후 브로드웨이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때 교수가 또 느닷없이 그녀에게 물었다. 지금 가는 것과 1개월 후에 가는 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녀는 곰곰 생각하더니 교수에게 다음 주에 바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교수님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수는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물었다. 필요한 생필품은 브로드웨이에 가서도 전부 살 수 있는데 다음 주에 가는 것과 오늘 가는 건 무슨 차이가 있겠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교수가 말했다. 브로드웨이 제작자가 고전 레파토리를 무대에 올리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 그래서 전국에서 수백 명의 예술가가 주연 배역을 따려고 오디션을 본다더라고. 내가 이미 자네 대신 내일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해뒀으니 어서 자네의 꿈을 실현하러 움직이게. 이튿날 그녀는 세계 최고의 예술의 전당 브로드웨이로 날아가 수백 대의 일에 힘겨운 오디션을 치렀다. 그리고 당당히 브로드웨이에 입성해 인생에서의 첫 빨간 토슈즈를 신었다. 그 후 그녀는 조금씩 브로드웨이에서 젊은 명성 높은 연기자 중 한 명이 되어갔다. 자신의 성공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성공의 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행동한 덕분이었어요. 돌아보라.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당신은 두려워서 혹은 하고 싶지 않아서 좋은 계획을 망치고 더 나아가 업무에서 성과를 못 거두는 것은 아닌가. 바로 지금부터 자신을 바꿔라.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라.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러면 반드시 자신만의 성과를 거두고 하버드대 출신의 엘리트들처럼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은 그들은 한마디로 치열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들의 전통적인 정신에는 무얼 어떻게 하든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역시 또 노력과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